안녕하세요. 저는 안내클라우드메이트의 김경민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AI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은 소문난 잔치처럼 POC나 실증 단계를 넘어서 실제 프로덕션까지 가는 살아남는 프로젝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를 이제 저희는 보안과 거버넌스에서 원인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직의 AI 이니셔티브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AI 보안 강화가 왜 중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그에 대한 솔루션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의 확산은 여기서 말하면 인공지능이겠죠. 이제 새로운 보안 위협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AI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기업의 컴퓨팅 환경을 노리는 위협은 공격자들이 노리는 취약점이랑 이제 TPP, 그러니까 기술과 전술과 절차에 대한 연구와 대응 전략이 보안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빠르게 공유가 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그 솔루션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공지능에 흔히 말하는 프롬프트에 민감 정보를 입력하는 케이스가 10% 가깝게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될 수 있다를 먼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와스프에서 이제 탑10 오와스프에서 이제 LLM 이용을 할 때 리스크가 되는 이제 보안 위협들 탑10을 이제 리스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저희도 따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프롬프트 인젝션과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업의 기밀 정보가 인공지능으로 새어나가서 학습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대응책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AI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령들인데요. 위협의 유형은 이제 매번 새로워지지만 침해 사고 발생 시에 이제 기업이 져야 하는 책임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워크로드는 결국은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AI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AI 서비스 제공자는 또는 기업 내에서 AI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데이터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기업이 직접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AI 서비스의 가이드라인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앞에서 저희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보기만 하고 여기서는 이제 CSO 등급 분류 정도만 한번 봐주시고 제가 뒤에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줄여서 제가 시간을 좀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안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초도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안내클라우드메이트는 그 다계층 방어를 전제로 AI 워크로드나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에 대한 시큐리티 이런 것들은 안내클라우드메이트가 기존에도 잘하고 있던 것들에 해당하고 그리고 저희가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레그라던가 이런 날리지 베이스의 기술들 요거는 저희가 날리지 베이스의 기술들을 구축을 할 때 데이터를 파티셔닝하고 또는 그 데이터를 파티셔닝한 데이터에 권한을 부여해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권한을 벗어나는 데이터를 본다던가 요것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이런 시점들에 대한 보안을 날리지 베이스에 장착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박스는 실제로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영역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서비스, LLM 서비스라든가 Gen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시만 했고 그리고 실제 그렇다면은 LLM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제로 LLM에 인터페이스 하는 순간에 우리가 LLM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더 추가할 수 있겠다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API 레벨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리스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저 시큐어 브릿지라는 솔루션을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 보안 아키텍처를 그 앞에 보셨던 그 배경을 잡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해결책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LLM 자체를 직접 생성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LLM을 활용하는 LLM 베이스 활용 서비스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활용 서비스가 LLM을 하는 구간에 보안 장치를 넣을 수 있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인라인으로 구성이 되는 것들이고, 저희 시큐어 브릿지를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AI 서비스에서 LLM을 통해서 API가 요청될 때 그 안에 있는 기밀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라든가 또는 오염된 프롬프트가 날아가는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 하나 있고, 하나는 조금 더 저희 사용자 친화적인 구성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사용하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LLM들이나 큰 대형 모델 말고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제 작은 서비스들이 많아지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에 붙어서 직접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을 하고, 회사에 있는 정보들도 자연스럽게 업로드해서 이게 학습되는지 안 되는지를 크게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용자 앞단에서 뒤쪽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저희 시큐어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넘어가는 프롬프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체크하고 로깅하고 요거를 블로킹하고 이제 이런 구성을 좀 아키텍처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적용됐을 때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나오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계속 똑같은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그만큼 저희 아키텍처가 지금은 심플한 상태입니다. 심플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용자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 도메인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뒤에 있는 LLM을 활용할 때 그 라인상에다가 시큐어 브릿지를 놓게 되면은 그 사용자가 이용하는 프롬프트들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들을 저희가 탐지하고 블로킹하고 로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밀정보 디텍터라는 걸 저희가 넣어놨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밀정보라는 거는 모든 기업이 서로 다른 정보들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다른 형태에 대한 다른 정보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그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 유형들을 좀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갖다 쓰시면은 기초적인 기밀정보라고 판단되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우선 탐지할 수가 있고, 요거는 고객이 원할 때는 고객의 데이터에 맞춰서 추가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프롬프트 인젝션에 대한 프리벤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작을 하는 방식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가 SaaS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 콘솔이고요. 여기서는 하시는 거는 앞으로 우리 앞에 프록시를 통해서 사용할 도메인을 입력해 주시는 것. 그리고 이제 요걸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도메인을 하나 드립니다. 요거는 SaaS로 쓰실 때는 저희가 품고 있는 도메인의 서브 도메인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테넌트를 분류해서 드리게 되고요. 고객이 온프레미스로 구축을 하실 때는 고객의 도메인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URL을 하나 드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고객은 사용하실 때 OS에 있는 기본 설정에 이런 택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록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드린 URL을 그냥 넣고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OS에서 제공해준 기본 펑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추가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정에 대한 것들은 조직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디렉토리 서비스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괄 설정을 하고 이 설정을 변경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이런 것들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직원들이 GPT나 이런 LLM을 사용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정보들을 다 로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세 가지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프롬프트 인젝션 프리벤션이라는 기능이고요. 이것들은 그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LLM을 가스라이팅하거나 조금 이제 종교적인 이슈가 있거나 좀 뭐 성차별적인 요구를 하는 프롬프트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응답들을 받을 확률도 확연히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에 대한 탐지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직원들 리스트나 직원들의 히스토리를 그냥 GPT에 올리고 정리해줘. 또는 이걸 다른 형태의 문서로 구성해줘. 차트로 만들어줘.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프롬프트들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뭐 핸드폰 번호가 2개, 이메일 2개, 이런 것들이 탐지됐다 라고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파티셔닝에서 만약에 네임은 누가 네임을 입력했다라는 건 알려주긴 하지만 차단은 하지 마. 이제 이런 추가적인 설정도 가능한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I 디텍터는 기업의 이제 컨피던셜 정보에 대한 것들인데요. 뭐 내부에 있는 그 카피라이트 문구를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가 나간다거나, 또는 기업에서 흔히 자주 사용하는 형태의 시스템 구성이나 뭐 회로도, 이런 것들이 그 LLM으로 전달이 되게 될 때, 이런 것들은 이 기업의 기밀 정보야 라는 거를 탐지하고, 마찬가지로 로깅하고, 어떤 파일이 들어갔는지 남기고, 파일 이름 포함해서 남기고, 또는 압축 파일로 전달하게 되면 저희가 압축 파일을 까서 그 안에 있는 기밀 정보들도 분석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라인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이 이제 당연하게도 지금은 이제 AI에 대한 사용 니즈가 많아지고, 우리 직원들도 다 LLM을 당연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럼 이제 요거에 따른 보안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를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찾게 되면, 그럼 지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 구성이나 그 솔루션의 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랑 충돌이 나진 않을까? 에이전트들이 특히 이런 이제 리스크가 많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잘 써서 생산성을 내고 있었는데, 혹시 내가 이걸 막음으로써 인해서 이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아마 고민이 되실 부분이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볼 때, 기본적으로 고객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많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AI 활용 서비스들에 대한 UX 자체를 저희가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제 에이전트리스입니다.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저희도 이제 백신을 서빙을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기업한테는 되게 이제 부담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없이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온프라미스든지 사스든지 고객이 원하는 환경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 솔루션을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를 좀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GPT와 대화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솔루션이 지원하는 LLM 중에서는 GPT가 제일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저희가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자가 봤을 때는 저희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질문에 해당하고요. 요거는 이제 프롬프트 인젝션 케이스에 대해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스코어와 같이 이 질문들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같이 표시를 해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를 해킹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요청하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프롬프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넣었을 때는 지금 폰 넘버를 넘겨줬고, 마찬가지로 폰 넘버랑 이메일 같은 것들을 탐지해서 사용자에게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는 다시 이제 위에 올렸던 프롬프트 긁어서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다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주소도 저희가 개인정보로 판단을 하고, 지금 보면 이름은 탐지하고 있지 않은데, 이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로깅만 하고 지금 필터링을 안 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사의 기밀 정보인 토큰이나 카피라이트 문구가 넘어갔을 때 그 코드들을 잡아내는 케이스고,
이제 요거는 이미지 파일이 올라갈 때 저희가 그 안에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파일의 업로드 자체를 차단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일반적인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탐지하지 않고 그 GPT의 기본 동작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같은 소스 코드라도.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그 회사의 주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원들을 파일제로 올려서 GPT에 질의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GPT한테 앞으로 파일을 좀 올리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이건 PDF 안에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간에서 파일 자체를 블로킹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논문을 올린 케이스고, 이 논문 안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블로킹을 한 케이스이고, 지금 여기 파일은 바로바로 블로킹을 하지만 지금 어떤 내용 때문에 블로킹이 됐는지는 나중에 이제 저희 콘솔 쪽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이름이 어떤 사용자 이름이 탐지돼서 파일이 블로킹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이거 이제 G 파일을 올렸을 때 저희가 G 파일 안에 있는 기밀 정보들 다 분류해내서 차단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 그 시큐어리티를 적용한 이후에 평소처럼 그 GPT를 사용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앞으로 보실 이 화면은 저희가 그 아까 시큐어리티에 대한 프록시를 생성을 하고 로깅하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관리하는 화면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기본적인 이제 로그인 절차를 통해서 지금 이 콘솔은 저희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로그인 절차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저희가 만드는 프록시들에 대한 생성 행위, 그리고 그게 어떤 정보로 만들어졌는지 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용자들이 했던 모든 프롬프트가 접속 기록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청들이 정상인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남게 되고요. 개인정보가 탐지된 케이스들도 이렇게 다 이제 탐지 내용으로 남습니다. 아까 이름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름이 다 히스토리가 남게 되고, 그리고 이런 파일에 대한 탐지도 다 남게 되고요. 저희가 이걸 할 때는 그 앞에 제가 따로 뭐 계정을 연동하거나 이런 과정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LLM에 대한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서 여기 이제 어떤 사용자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사용자 아이디 단위까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화면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내부에는 그 조직에 대한 아이디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도 다 이제 스크래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아닌 아이디가 진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차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위협의 케이스별로 리스팅을 다 하실 수가 있고, 어떤 파일이 문제가 됐는지 파일 이름, 사이즈 이런 것들도 다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에서 관리자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변경했는지에 대한 이제 감사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은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리스트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 솔루션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인라인 프록시인데요. 그렇다면은 요거를 적용을 했을 때 우리 회사 내부 직원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나 일반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편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이 프록시 케이스는 그 저희가 설정하는 LLM으로 요청이 나갈 때에만 저희 프록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프록시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는 따로 영향을 주진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라인이지만 기존 사용하고 계시는 네트워크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 LLM에 대해서 나가는 위협에 대해서만 탐지할 수 있고, 이제 요것들을 그 추가적인 리소스, 그 개인의 리소스를 활용하지 않고 그 단순히 OS의 기본 설정만을 이용을 해서 보안 위협들을 탐지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